자, 이번 영상은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과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우선 지금 저는 시젠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길래 97,100원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97,100원. 97,100원에 진입한 이유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97,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진짜 안 좋은 주식이면은 여기서 내려갈 때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거래량을 잃고서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될 텐데, 이게 좋은 주식이라면은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과 이 추세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주식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어서 지금 저는 고점 돌파 전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파 이후에 접근했다가 그리고 96,600원까지 약간 눌릴 때 버텼다가 결국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매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시장은 이때부터 관심주였는데 5월 11일 월요일 시장에서 6%의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97,300원. 제가 이거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97,300원. 이거를 회복을 해주면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7,300원. 이거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거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월요일 고점인 98,400원, 현재 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있어서 이미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했다가 잠깐 눌리긴 하는데 결국에 이 기준선에서 어제 고점 98,400원 여기까지만 또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그 이상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두 개 그어놓은 선, 이거를 못 지켜준다면 주가는 다시 거래량을 잃고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기준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며, 일단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대장이 시젠이 될 것 같은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더라도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데 이게 오전에만 잠깐 반짝거렸지 그 뒤로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황금선 아래에 있습니다. 딱 보더라도 오늘 거래량은 여기서 끝이다, 이게 판단이 되면서 뭐 헬스케어도 똑같습니다. 제약이나 헬스케어 똑같고 그 뒤로 3위가 시젠.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 시젠의 거래대금이 2,8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이 거래대금이 장 끝날 때까지 최소 5천억 원 이상,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자리 깨버리고선 무너진다면 거래량을 잃고선 그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미 3천억이 넘었습니다. 이거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하며, 이걸 거래량으로 어떻게 파악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11시 반까지 3분당 10만 주가 올라왔으며 그 뒤에도 못 나와도 1만 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매물대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셀트리온처럼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진짜 한호가 뛰기, 초단타 이런 걸로 노려야 되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전만 챙긴다 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생겼다는 것이며, 이 거래량이 뚝 끊겨버리면서 좀 느낌이 안 좋다, 캔들이 완전 무너졌다 이렇다 싶으면은 뭐 절반 수익 실현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오전에 10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인 18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18만 주가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버렸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정해놓은 선 97,300원이랑 98,400원. 오늘 거래량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좀 심각해지고선 키트주들, 마스크주들, 그리고 뭐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시끌벅적할 때 시젠도 6%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6% 갭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시초가에만 거래량이 몰릴 뿐, 이 시초가를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장 초반 제외하고 보신다면 거래량이 죽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3분당 10,000주도 안 나오고 터져봤자 뭐 30,000주. 그냥 이거는 여기랑 여기를 그냥 눈에 대충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제 거래량이 이만큼 유지가 됐으면 당연히 시초가 위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시세가 나왔을 텐데, 당연히 시초가에만 잠시 거래량이 몰리고 나서 그 뒤에는 거래량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황금선 밑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딱 보더라도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평소에는 잠깐 붙긴 했지만 그 뒤에 꾸준하게 안 나왔으면 크게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뭐 평소 거래량 비교해 보시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중요한 자리를 뚫어줄 때, 지켜줄 때, 그때가 좀 날카로운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유비케어랑 비교를 해보시면 유비케어가 이때 장중에 24%까지 올랐다가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떴다가 이 캔들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캔들은 무너지고 그 뒤에는 거래량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는 게 중요한데, 유비케어는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무너진 음봉의 시초가, 그래서 제가 이때 8,820원을 강조한 이유이며, 저도 이때 실제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시세, 만약에 이런 양봉이 안 뜨고선 이것도 회복 못 해주고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 이때 음봉이 떴으면 이 음봉의 시초가를 회복해 준 다음에 그대로 이걸 지켜줘야지 이런 식의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켜주었고 또 고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시세가 나왔으며, 지금 거래량이 붙어있기 때문에 적당히 지금 제가 절반 매도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절반 매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뭐 욕심에 따라서 그냥 거래량이 붙은 김에 끝까지 버텨보겠다, 뭐 이거 가지고선 며칠 동안 버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든 자신의 그릇과 욕심에 따라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확실하게 먹고 싶지 하면은 그냥 여기서 시장가로 정리하고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문을 넣어서 수익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이 시즌이 급등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말고도 오늘 종목이 안 나와도 당장 내일 모레 계속 안 나오면 일주일 뒤에 기다리면 종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목을 맬 필요가 없으며 적당히 그냥 먹었다 싶으면은 절반 매도로 수익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10만원 다시 회복을 해주었으며 이렇게 10만원 다시 못 지켜줬으니까 그냥 500주 매도, 절반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남겨드린 영상을 보시면 두산 퓨얼셀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과정에서 절반 매도를 한 다음에 상한가까지 버텼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잘 나와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시젠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뭐 오늘 일 내가지고 그전 고점인 108,000원도 뚫어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가면서 그 추세를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장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선 상한가도 갈 기세지만 이게 나중에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두산 퓨얼셀도 장중에 17%까지 오르다가 현재 마이너스까지 간 상태, 마이너스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합까지 흘러내린 상태,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다가 추세가 한 방에 꺾여서 뭐 이대로 무너질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처럼 똑같이
똑같이 버티는 겁니다. 이것도 매매한 이유가 거래량, 평소와 거래량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르면서 전 고점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이지, 이 매매에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오르는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를 하려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이게 실적이 최악인 종목, 뭐 영업 적자가 계속 나는 종목,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지만, 당장 뭐 단타로 추세로 들어갈 거라면은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같은 테마인 이런 키트주들, 시젠과 같은 테마가 수젠텍, EDGC, 뭐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런 키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크게 무너지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고 같이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젠텍이랑 관련 키트주들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시젠도 지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안 좋은 음봉이 뜨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다른 테마주들 뭐 참고해야 되긴 하지만,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뭐 이렇게 관련 테마로 참고해야 될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독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과 추세로만 대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래량만 읽을 수 있더라도 어떤 종목이든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냥 거래량만 평소와 좀 다르다, 평소와 다른데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 자신의 기준선을 지켜준다, 회복을 하였다, 이렇다 싶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넣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기회를 잡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반짝할 때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잠깐 반짝할 때 들어갔다가 단타로 먹고 나오고, 이게 전부이며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거래량부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비교해 드렸듯이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랑 거래량이 다르다는 것. 당연히 거래량이 다르니까 이런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은 정말 단순한 것이며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호가창에서는 험매수나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주 매매로 좀 지저분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실제로 두산 퓨얼셀이 잘 나가다가 여기서 최고점에서,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9시 18분 이쯤에 단주 매매가 나왔습니다. 단주 매매가 나오면서 결국에 주가가 폭락. 안 좋은 게 나온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왜 이게 나오지? 무조건 오를 거야,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은 게 뻔한데도 버틴다면은 그거는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고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었다, 이러면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올라갔다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렇다 싶으면은 이때부터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과 거래량 참고하신다면은 매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